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2022년 양자 컴퓨팅 전망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1편 초전도체 방식 파트 1에서는 이제 IBM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는데 이번 파트 2에는 초전도체 방식의 강자들인 구글, 그리고 중국 양자 컴퓨터, 리게티, 디웨이브, 그리고 그 외에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구글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2029년까지 퀀텀 컴퓨터, 이제 양자 컴퓨터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며 팀 규모를 2배로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체 클린룸을 마련을 해서 처리 시간을 줄여서 칩을 직접 제조할 수 있게 됐고요. 구글의 시카모 양자칩은 기존 컴퓨터를 능가하는 소위 양자 우위를 2019년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게 첫 번째 이정표였다고 하면 두 번째 이정표인 논리적 큐비트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기 위한 목표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구글은 표면 코드, 서페이스 코드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물리적 큐비트들을 프로그램으로 제어를 해서 이제 논리적 큐비트를 다룰 수 있게 만드는 거. 이제 근데 이제 이온 트랩 방식과 다른 거는 이거는 10의 뭐 몇 승? 4승, 8승까지도 물리적 큐비트가 있어야 논리적 큐비트 하나를 이제 만들 수 있다, 구현할 수 있다고 제가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 코드, 서페이스 코드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그리드 크기를 증가시키는 인코딩으로 이동하여 오류를 실제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엔 이거라는 거죠. 물리적 큐비트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서 논리적 큐비트를 구현하겠다라는 이 방식으로 오류 수정 방식을 시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로드맵은 100큐비트 논리 큐비트 프로토타입을 이제 만들고 1000큐비트 논리 큐비트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10,000큐비트 이제 타일처럼 이렇게 모듈성 있게 붙여서 함께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논리적 모듈을 구성을 하고 100K 큐비트 이제 10만 큐비트죠. 그래서 엔지니어링적으로 확장을 시키고 궁극적으로 2029년까지 100만 큐비트 오류 수정이 가능한 퀀텀 컴퓨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 수정은 아까 말씀드린 서페이스 코드 프로토콜을 통해 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업계에는 알려진 상태에 있는데 제가 주관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구글은 현재 2020년에 뭔가 눈에 띄는 양자 컴퓨팅 개발 사항을 공유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구글이 아이온큐에 큰 투자를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이제 이온 트랩 방식에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 좀 더 비중을 싣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2022년에 구글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 논리적 큐비트 프로토타입을 내놓느냐를 모니터링하면서 살펴봐야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살펴봤고요. 물론 구글도 초전도체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USTC가 중국과학기술대학인데 여기서 주종지라는 초전도체 방식의 양자 프로세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주종치라는 66큐비트 초전도 방식 큐비트 양자 시스템으로 여러 나라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 2.0 버전은 56큐비트, 2.1 버전은 60큐비트로 임의의 회로 샘플링을 실행할 수 있는데 구글의 시카모 53큐비트보다 훨씬 더 우수한 스펙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종치의 두 개 큐비트를 사용하는 게이트의 충실도는 99.4%, 그리고 게이트 속도는 12 나노세컨즈로 구글의 24 나노세컨즈보다는 느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USTC는 구글이 마주한 그 도전과 마찬가지로 이 위대한 실험의 시스템을 어떻게 평범한 일상의 오퍼레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견고한 오류율이 낮은 장치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전을 마주하게 됐고요. USDC와 구글 모두 빠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충실도 이제 2Q 두 개의 큐비트를 썼을 때 99.9% 정도를 이제 벤치마크로 삼았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중국, 구글 모두 달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USTC 외에도 오리진 퀀텀이라는 이제 중국의 허페이성에 본사를 둔 양자 컴퓨팅 유니콘 스타트업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전도체 큐비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24큐비트 시스템을 현재 클라우드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고 곧 64큐비트로의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중국 양자 컴퓨터를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초전도체 큐비트 기술은 중국 정부에서 이제 공산당이 산둥성 진안시에 건설하고 있는 차세대 나노 가공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양자 컴퓨팅, 중국의 양자 컴퓨팅 쪽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이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중국 쪽 양자 컴퓨터 정리를 끝냈고요. 다음은 리게티입니다.
이제 리게티는 지난 10월 스펙 합병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혀서 양자 유니콘 타이틀을 얻게 되었는데 단일 칩으로는 더 확장성 있게 더 크게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큐비트가 상태가 불안정해져서 실패할 수 있고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리게티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듈성에 집중을 해서 이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칩 프로세서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리게티는 모듈성을 갖춘 동일하게 생긴 타일 방식으로 여러 개를 붙여서 통합해서 이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리게티의 개성이자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점이죠. 그 별개의 실리콘 다이에서 제조된 소형 프로세서들을 이제 캐리어 칩에서 본딩을 시켜서 이 큐플러를 통합을 해서 연결을 시켜서 개별 칩 사이에 연결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10MHz의 게이트 속도 그리고 I 수압 그리고 CG 게이트에서 99.1 각각 99.1, 98.3% 정도의 충실도를 보여줘서 장래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적의 이 모듈 제조 칩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충실도가 이제 99.9%에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크게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 리게티의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 그래서 리게티는 초전도체 진영인데 모듈성에 집중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제조칩 크기 설정과 충실도 부분에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D-Wave입니다. D-Wave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양자 어닐링 현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제목이 더블 다운했다, 즉 판돈을 위험하지만 2배로 늘렸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D-Wave는 2021년에 매우 중요한 확장을 담은 전략을 내놓았는데 여기서 게이트 모델 장치 시리즈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제 양자 게이트를 활용하는 게이트 모델을 이제 D-Wave는 양자 어넬링 방식만 썼는데 이것도 도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이 매우 흥미롭다고 하는데 D-Wave는 양자 컴퓨팅에서 게이트 모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이온큐나 IBM, 구글이 가지고 있는 양자 게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양자 컴퓨터를 말하죠. 이 접근법이 재료과학이나 화학 시뮬레이션 문제들에서는 장기적으로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양자 어닐링을 기본 아키텍처로 유지를 할 것이며 최적화 문제에서는 이 방식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양자 어닐링 방식을 쓰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고요. 그래서 D-Wave의 새로운 게이트 모델 컨셉을 도입을 했는데 기존의 게이트 모델 접근법에서 요구되는 99.9% 2Q 피델리티에서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조금 회의적이지만 D-Wave 역시 유관 분야의 전문가들을 가지고 있고 이 방법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전히 양자 어닐링 방식을 주요 방식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돈을 2배로 늘리다, 위험하게 베팅을 했다라고 묘사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D-Wave의 양자 어닐링 방식은 소위 말해서 초전도체를 이용을 하지만 PC와 같이 일반적인 문제를 다룰 수 없고 특수 목적 연산에만 프로그래밍 돼서 그것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불리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D-Wave는 여전히 자기 갈 길 양자 어닐링 방식으로 가겠다. 2022년에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킬리만자로라는 스페인 스타트업으로 양자 어닐링 기술을 또 뛰어나게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요. SEEQC라는 기업은 초전도체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통합 큐비트 제어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산업계의 공동 투자도 받았고 영국 연구 혁신기구의 보조금을 3회 받아서 또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첨단 사내 파운드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 안에도 가지고 와서 미국 안에서 인하우스로 생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미중 전쟁과 같은 정치적, 외교적 모멘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SEEQC고요. 그래서 IQM이라는 기업이 또 있는데 연구기관 및 이게 아마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고성능 컴퓨팅 센터를 위해 특수 목적으로 현장에서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는 이러한 방식에 중점을 둔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 유럽 거고요. 이러한 공동 설계 접근 방식에 대해서 뭐 유럽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인도와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틈새 시장이 있다. 그래서 IQM은 최근 독일에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이 HQ가 헤드쿼터가 본사가 위치한 핀란드에서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합니다. 또 이와 비슷한 스타트업으로 블랙시모라는 초전도체 큐비트 기반으로 하는 미국 스타트업이 있는데 얘도 IQM과 비슷하게 양자 컴퓨터를 이제 고객사와 공동 디자인해서 특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용히 사업을 진행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는데 올해 Q2B에서 엔지니어링 능력을 이 탁월한 능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미래 초전도체 방식의 확장성은 이제 별도의 희석 냉장고를 연결하는 것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어, 내부 안에 두는 게 아니고 이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 먼 곳에 이제 큰 뭐 냉장고를 둔다거나 뭐 이런 연결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공간의 한정성 때문에 희석 냉장고를 따로 떼서 연결할 수 있는 거, 양자 프로세서와 이런 걸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취리 연방 공과대학교 스위스에서 또 선두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이런 초전도체 방식에 뛰어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초전도체 방식의 리더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구글, 중국, 리게티, 디웨이브 등등 살펴봤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미국, 유럽, 그리고 끽해봐야 중국 정도가 지금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기사 나왔던 걸 봤더니 우리나라 이제 양자 용량이 전 세계 13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과대평가라고 보고요. 다음 정권이 어떤 분이 이제 리더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양자 컴퓨팅의 중요성을 좀 깨달으시고 양자 컴퓨팅을 잡는 사람이 세계 패권을 잡는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좀 양자 컴퓨팅 분야에 우리나라도 좀 전념을 해서 기술적인 격차를 좁히고 또 기술 선도국으로 나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초전도체 방식을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편에는 이제 이온 트랩 방식,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아이온 큐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